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나와 계십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의 숙명, 그 다음은 무엇인가인데 계속되는 쏠림 현상, 그 다음 순서는입니다. 힌트와 아이디어 지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체크해 주시죠. 국채금리가 장중에 1.7%까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올랐고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요새 다우 운송지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15,000포인트가 저항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뚫더니 15,610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이게 사상 최고치가 15,660입니다. 이 얘기는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그 지표로 그 다운송 지수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나 올랐습니다. 재밌는 게 실적주가 시간차로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가 실적 잘 내놓고도 별로 못 올랐었잖아요. 또 시간에서도 못 오르고. 근데 어제는 4.5% 올랐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이었는데 정규장에서는 3%가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2.7%,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 올랐고 페이팔이라는 종목이 5%, 6% 정도 빠졌습니다. 전통주 중에서는 나이키가 좀 많이 올랐어요. 2.4%, 그리고 홈디포가 1.8% 올랐는데 실적이 다 좋다 그러는데 두 종목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IBM이 그 전날 시간외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규장에서 10%나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우 지수가 플러스가 안 난 게 이 종목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종목 오늘 새벽에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회사가 있는데 인텔입니다. 인텔은 9%가 빠졌어요. 시간 외거래해서 부진해요. 네, 그러니까 인텔은 실적 발표하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빠지는 종목 같아요. 매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인텔이 빠져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인텔 실적 안 나왔고 예. 주가 빠져도 거의 영향이 없고요. 아하, 예. 이거 그 종합 설계하고 그 생산도 하고 뭐 이런 그 회사인데 예. 그게 이제 그 생산이 잘 안 되고 이런 그 팹립스 업체에다가 그 생산도 하는데 파운드리도 하는데 네. 파운드리가 약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 박스권이고 유가가 뭐 소폭 내렸고요.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구리 가격하고 아연 가격이 4% 내외로 좀 빠졌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지표로 준비한 거는 중고차 가격 지수 한 달에 2번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는 원자재 가격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이제는 피크를 쳤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글쎄 중고차 가격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전에 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빨간맛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점점 맷집이 생기는 예. 과정입니다. 금리에도 그렇고요. 미국 상황은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수급 특징주 안에 또 힌트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코스피는 어제 쌍끌이 종목이 참 적었는데 예. 요새 제가 월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가장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이 하이브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하이브는 좀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요. SKC, KB금융,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입니다. 연기금이 카카오를 닷새 연속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 뭐 온통 게임주죠. 게임주, 펄어비스, 뭐 게임빌 이런 종목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산 종목 중에서는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A-프로 HN.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여기 안 들어갔는데 게임주 중에서 이런 종목도 좀 샀고 예. 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수급 대장주로는 조금 작은 사이즈 작은 종목을 NHN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기관이 무려 17일 연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9월 말부터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이틀 연속 지금 나흘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은 포인트가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게임 쪽에 자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쪽 수익이 좋았고 뭐 포커 게임 이런 거 있죠. 추석 연휴 때 이쪽이 확 올랐나 봅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인 페이코가 네. 굉장히 좀 성장세가 둔화됐었는데 모처럼 성장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포인트고요. 4분기에도
비게임 부분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10만 원 내외인데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접근해도 수급풀을 보면은 뭐 무난할 종목, 실적이 3분기에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은 다른 개인주가 탄력을 받을 때 NHN은 상대적으로 못 갔기도 하고 예, 그렇죠. 보드게임이 요즘 좀 소외를 받아서 더 그런 측면도 예. 있는데 페이코가 있었네요. 저도 페이코 쓰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NHN 예. 수급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녹록치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판단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왜 모델랄까? 저는 요새 이 시장에 대해서 매물 부담은 별로 없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에 요만큼만 밀어도 훅 올라갈 수 있는 장인데 요만큼을 못 밀고 있어요, 시장이. 예. 작은 힘도 없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거를 모멘텀이 단적으로 볼 수 없는 있는 게 건가요? 예. 거래대금이 너무 줄었어요.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0월 들어서 지금 두 번째로 어제도 그랬는데 11조 원이 안 돼요, 하루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12조 원대로 기록하면서 월별로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최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자신감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약해서 어떤 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이런 흐름이 이제 그 최근에 시장에 움직이는 현상이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쏠림 현상, 에너지가 약하니까 사는 쪽으로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제가 게임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 엔터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소재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오닌주 앵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조정의 빌미가 됐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올랐는데 예. 조정받을 때 이렇게 한번 세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데 근데 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쪽에 조정을 받으니까 한쪽으로 확 쏠려버렸습니다. 게임주로. 게임주가 어제 뭐 종목 불문하고 거의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뭐 펄어비스가 어저께 12%나 올랐고, 예. 뭐 윈메이드, 뭐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종의 좀 그 풍선 효과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엔터주는 어제 시장에 약간 좀 그 노이즈가 나왔던 게 있는데. SM이 CJ ENM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 인수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CJ ENM에서는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부인 공시했죠. 예. 그러면서 SM으로는 매물이 나오고 예. 대신 그 매물은 하이브로 쏠리고 그러니까 이런 풍선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자 다음 타자는 뭘까 그러면 쏠릴 수 있는 대상 다른 업종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업종별로 연속으로 사고 있는 업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관하고 그 외국인이 같이 기관이 7일 연속 외국인이 닷새 연속 사고 있는 업종이 의외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이요. 예. 그리고 금융주는 외국인이 닷새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이 4일 연속 사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기관이 7일 연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지만 사는 날 왕창 사고 파는 날은 찔끔 팔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세 업종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여기다 또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음식료주를 국내 기관이 7일 연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 이래갖고 이 업종 내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선 서비스 업종을 좀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조금 더 들고 가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이브, 코웨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NHN 이런 종목 정도가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게임하고 서비스업, 그 인터넷 이쪽으로 좀 사고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이런 종목 중에서 뭐 관심 종목은 오늘 제시를 했으니까 뭐 NHN 정도로 좀 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음식료주로 한번 볼게요. 음식료주는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런 수급 좋은 게. 하이트질러. 제가 하이트질러 말씀드리면서 실적 그렇게 안 좋다고 전망을 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수급 관점만 놓고 보면 사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뭐 그런 흐름이 하이트질러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금융주 보면은 대표 금융주로 지금 골고루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뭐 가격적으로 제가 제일 싸 보이는 건 한국금융지주가 싸 보이는데 네. 대장주 매매하고 싶으시면 KB금융 계속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증권주도 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공통점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종목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어쨌든 수급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으로 사야지 이게 어떤 그 시세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정도가 다음 타자로 유명한 업종들이 아니겠냐. 4개 정도 업종을 꼽았는데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이나 보험 같은 경우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네. 증권주는 의외네요.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 얘기 나왔을 때 예. 증권주가 올라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증권주가 좌우한 수급은 제일 좋고 그 배당 많이 주는 증권주 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하이트질로 수급 괜찮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 우주항공 테마주가 굉장히 궁금해서요. 네. 간략하게 전략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국내에서 나온 평이랑 해외에서 나온 평이랑 굉장히 좀 많이 틀리죠.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온 평을 들어보면은 거의 그 성공할 때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글쎄 그것 때문에 그 관련주가 급락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뭐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산- 근데 내년 5월이고 또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조금 거의 뭐 저희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조금만 저희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대로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